오행 세 번째 편, 토, 걱정이 위장을 멈추게 한다. 중심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멈추는 것. 사람은 흔들릴 때마다 이유를 밖에서 찾는다. 관계가 틀어져서, 일이 안 풀려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너무 아파서.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언제나 내 안에 있다. 겉으로는 감정을 자제하는 것 같아도 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고 생각은 그 감정을 합리화하려 바쁘다. 그 둘 사이에서 조용히 나를 붙들고 있어야 할 중심이 무너졌을 때 나는 내가 나인 줄도 모르고 무너진다. 몸은 그걸 가장 먼저 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위장이다. 입맛이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트림이 잦아진다. 뭘 먹었는지보다 뭘 참았는지가 더 큰 원인일 때가 많다. 우리는 말한다. 속이 안 좋아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 사실은 속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감정을 멈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걱정이 멈추지 않고 생각이 줄어들지 않을 때 우리 몸의 중심은 조용히 경고를 보낸다. 동의보감에서는 위장을 후천지본이라 부른다. 타고난 기운이 아니라 살아가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 위장은 생명 유지의 핵심이자 감정 소화의 최전선이다. 감정이 위장을 건드리는 건 단순한 이유가 아니다. 감정은 흘러야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걸러져야 한다. 걸러냄을 담당하는 그것이 바로 토다. 목이 뻗고 화가 타오르고 금이 자르고 수가 흘러가는 사이 토는 중심에 머무르며 모든 것을 이어준다. 가장 격렬한 움직임 사이에서 조용히 중심을 붙들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토이며 우리의 위장이다. 의라는 것은 감정을 식히는 마음의 맷돌이다. 사람들은 흔히 의지라고 하면 강한 추진력을 떠올린다. 하지만 토의 정신은 그런 식의 직진성이 아니다. 의는 결심보다 앞에 있다.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칠 때 그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자리가 바로 의라는 자리다. 의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생각을 밀어붙이지도 않는다. 그 대신 마음속에 작은 틈을 만들어낸다. 그 틈 안에서 감정은 식고 생각은 응고되지 않고 흐른다. 의는 판단이 아니라 걸러냄이다.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마음속 맷돌을 천천히 돌리는 힘이다. 감정이라는 알곡을 그대로 삼키지 않고 그 껍질을 벗기고 안에 든 진짜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그 과정을 가능케 하는 침묵과 기다림. 그것이 바로 토의 작용이고 의의 힘이다. 시간무게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언제나 중심이 없었다. 감정이 튀면 행동했고 생각은 그저 변명에 불과했다. 그때 나는 의라는 것이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감정과 생각의 균형을 잡아내는 중심의 안목. 그게 바로 의였다. 감정은 나를 끌고 가고 생각은 나를 포장했다. 나는 그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문득 내 안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한 울림이 있었다. 지금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그 순간 나는 중심을 처음 느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게 바로 의라는 것이었다. 생각보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감정보다 생각을 숨기지 않고 그 사이에서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 시선을 키우는 것이 내가 나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다. 의는 안목이다. 감정과 생각을 멀리서 바라보는 힘. 그 사이에서 지켜보는 자리를 회복할 때 우리는 반응이 아닌 대응의 삶을 살게 된다. 토는 그 대응의 출발점이다. 모든 것을 조율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이 돌리는 맷돌이 멈출 때 우리는 무너진다. 하지만 그 맷돌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는 감정을 통과해 진짜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게 된다. 계절의 중간, 오행의 허브로서의 토. 오행에는 각기 다른 계절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 목은 봄,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 그렇다면 토는 언제일까? 토는 사계절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짧은 시기, 장하를 상징한다. 장하는 계절의 틈이다. 한 계절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다음 계절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그 사이 시간이 숨을 고르고
자연이 방향을 바꾸는 그 짧고도 결정적인 공백. 토는 바로 그 지점에 존재한다. 그래서 토는 흐름의 완충지이자 모든 오행을 중재하는 중심의 힘이다. 목이 너무 뻗어나가면 토가 그 기운을 내려앉히고, 화가 지나치게 타오르면 토가 그 열기를 흡수하고, 수의 기운이 넘치면 토가 땅을 단단히 다져준다. 이처럼 토는 각 오행의 극단을 정리하고 중심으로 회귀시키는 고요한 손이다. 이러한 특성은 장부에서도 드러난다. 토는 비장과 위장, 즉 소화기관에 해당하며 음식물뿐 아니라 감정과 정보, 에너지를 정제하는 핵심 기관이다. 비위는 흡수와 정리,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무엇이든 받아들인 다음 내 안에 쌓이게 할 것인지 흘려보낼지를 결정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기관이 약해지면 단순한 소화불량을 넘어서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 머물게 된다. 그 머물미 계속될 때 몸은 묵직해지고 마음은 가라앉으며 사고는 순환하지 못한 채 제자리만 맴돌게 된다. 토는 그 고리를 끊어주는 유일한 힘이다. 중심에서 순환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조용한 회복력인데 바로 그것이 토가 오행의 허브로 불리는 이유다. 다시 중심을 돌리는 시간.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 것. 감정이 밀려올 때,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다. 단지 중심을 다시 돌리는 일이다. 그 중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작은 습관에서부터 작은 기다림, 작은 숨 고르기에서 시작된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두고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틈을 하나 만든다. 그 틈이 곧 의자리다. 그리고 그 틈을 도와주는 자연의 친구가 있다. 바로 칡이고 말리면 갈근으로 불린다. 칡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식물이다. 뜨거운 기운을 내려앉히고 몸속 열을 식히며 무거운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기운을 지녔다. 한의학에서는 칡을 위장에 열을 내리고 기를 돌게 하며 갈증을 멎게 하는 약재로 본다. 마음의 갈증에도 위장의 막힘에도 모두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갈근의 달면서도 시원한 맛은 토의 기운과 찰떡처럼 잘 어울린다. 달다는 건 보완의 에너지이고 시원하다는 건 진정의 작용이다. 마음이 분주할 때, 위장이 뭉쳤을 때,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해결을 원하지만 토는 정리를 말한다. 그 정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천천히 돌리는 맷돌의 리듬으로 이루어진다. 감정은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심을 잃게 만들 때 우리는 다시 중심을 복구해야 한다. 맷돌을 돌린다는 건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말로 꺼내보고 글로 써보고 몸에 쌓인 감각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천천히 마음속을 한 바퀴씩 갈아내듯 감정을 정제하는 일. 그 느린 회전이 바로 토의 수행이다. 그 시작은 멈추는 데 있지 않고 도는 데 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맷돌을 다시 돌리는 시간. 그때 비로소 몸은 반응하고 마음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중심을 다진 자, 이제 내려놓을 수 있다. 중심을 회복한 다음에는 다시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 토는 움켜쥐는 기운이 아니다. 정리하고 비워내고 다음을 준비하는 자리다.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남은 감정을 털어내고 더 이상 쥐고 있을 이유 없는 생각들을 놓아야 한다. 그때 필요한 건 단호한 손짓이다. 단정하게 잘라내는 힘, 남겨둘 것과 버릴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눈. 다섯 번째 오행, 금은 그 칼날을 지녔다. 흘러온 감정의 강물 위에서 다시 나를 세우기 위해. 다음 편에서는 그 금의 마음을 이야기해보려 한다.